2021년 해외 주식 거래 대금 1위, 키움증권에서 최초 신규 고객이면 $40 미국 주식 투자 지원금을 드려요. 해외 주식은 원금 손실 발생이 가능하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기속배분이 유의해주세요.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광고 나가는 사이에 기분이 너무 다운될 때는 억지로 막 웃으면서 몸을 좀 흔들어보는 그런 좀 습관이 있어요. 그렇군요. 그렇게라도 이제 끌어올려야죠. 저기 나락으로 떨어져 있는 나의 기분을 이렇게 어떻게라도 억지로 좀 끌어올리려는 그런 노력들을 하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의 지금 이제 반응들을 보니까 많이들 마음이 힘드시겠죠. 예, 네, 저도 뭐 제 계좌 아침에 살짝 열어봤는데 빨간불이 결국에는 엄청 심하고 그럼 다 먹은 걸 되돌렸던 결국에는 근데 그렇습니까? 또 S&P 뭐 투자하는 그런 ETF는 이제 간당간당한데 간당간당, 많이 올랐던 그 하나가 결국에는 마이너스로 네. 돌아섰는데 저도 제정신이 아닙니다 지금. 잘 붙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붙잡아 주실 분 소개하도록 하죠.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네, 안녕하세요. 이항입니다. 저는 미국 주식한 네. 그 이력을 연수로 따져보면은 한 5년 정도가 되거든요. 네네. 우리 이 위원님께서는 한 20년? 엄청 오랫동안 봤죠. 네. 네. 제가 오늘 그 날짜를 하나 다시 한번 생각해봤어요. 네, 어떤? 네, 제가 이런 역사 얘기하면 부사장님이 바로 뭐라 그럽니다. 왜요? 나이가 많아서 그런 걸 기억한다고. 1987년 10월 19일이 언제인지 아세요? 블랙 먼데이잖아요. 블랙 먼데이거든요. 네. 블랙 먼데이 하면 그냥 뭐 영화로 보신 분도 계시고 소설 그렇죠. 분도 계시고 관련된 뭐 이것저것 보신 분 계시겠는데요. 그날 이후 최대 폭의 하락이 났습니다. 그쵸. 그게 바로 월마 그 타겟이 오늘 주가 하락이 87년 10월 19일 이후 최대의 하락이 되겠고요. 코스트코도 2003년 이후 최대. 코스트코는 두 자리 수가 빠졌거든요. 11% 빠졌는데 그것도 2003년 이후 최대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빠진 날인데요. 결국 지나고 나면 주시장은 다 회복됐다는 걸 첫 번째 좀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제 늘 고민은 이제 그때 팔 걸. 그렇죠.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식 투자에 대한 것은 그때 팔 걸 아니면 그때 샀어야 돼. 딱 두 가지거든요. 근데 정말 귀신 같은 어떤 예지력이라고 할까요? 귀신같이 뭔가 잘 아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잘 고점에서 딱 팔고요. 팔고 떨어지기 전날 딱 파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또 제일 바닥에서 사고 제일 올라가서 사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죠. 지나고 나면 그러죠. 지나고 나면 점을 딱딱 찍죠. 백 테스트라고 하면 뭐든지 학과 갖다 붙이면 거의 비슷하게 만들 수 있어요. 뭐 열심히 하면 여러 가지 백 테스트 뭐 요즘에 인공지능이 있어요. 다 찾아내면 변수값을 얼추 비슷하게 만들 수 있죠. 그렇지만 이게 현실적으로는 실질적으로 어렵죠. 1990년부터 지금은 32년 됐잖아요. 32년 동안에 보면 그냥 주식은 그냥 무식하게 그냥 계속 갖고 있었어요. 네. 그러면 한 90년대 보면 그다음에 이제 그 닷컴 버블도 있었고 리먼 사태도 있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보면 1928년부터 했을 때부터 약간 수익률이 적습니다. 그래서 한 8% 조금 안 되게 수익이 났어요. 근데 정말 운이 진짜 좋아갖고 가장 나빴던 날 있죠. 가장 나빴던 날을 한 50일만 100일 정도? 그러니까 30년 동안 1년에 3일 정도 가장 나빠지기 전날 다 팔았어요. 그러면 연평균 수익률이 어느 정도로 올라가냐면 제가 수치를 넣어왔는지 모르겠는데 한 25%가 갑니다. 가장 그러니까 안 좋았던 한 달 1년에 3번 정도만 가장 안 좋았던 전날 내가 주식을 다 팔았어요. 예지력이 있어갖고. 그럼 많지도 않아요. 3일씩만 없었어요. 그 나머지를 다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 25% 정도 수익이 나거든요. 연 25%면 엄청난 겁니다. 연 25% 하면 2년 반 정도, 2년 한 10개월 정도 되면 더블이 납니다. 원금이. 예. 그래서 엄청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반대로 있죠. 반대로 운이 약간 없었어요. 가장 좋았던 매년 3일씩만 없었다 그래도 주식은 손해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7.8% 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7.8% 8% 내외하면 한 8년 정도 되면 더블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은 8년 정도 갖고 더블이 나는데 만족할 건지 아니면 연 10% 하면 7년 정도가 오고 아주 최근에 안이 좋았던 리만 사태 이후에는 연 15% 났기 때문에 한 5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상적으로 보면 좀 여유롭게 한 8년 정도에서 더블이 나는 것 때문에 만족한다 그러면 계속 갖고 가는 게 맞고 그렇지 않고 내가 정말 예지력을 누군가 찾아내는 사람이 있잖아요. 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런 분이 있다 그러면 정확하게 이제 고점에서 팔고 저점에서 사는 걸 잴 수 있다 그러면 그래도 미국 주식의 지수로 기준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 3년 정도면 더블 낼 수 있다. 그런 생각. 자기의 욕심과 리워드랑 리스크에 대한 판단이. 저희끼리 얘기지만 네. 우리끼리 얘기지만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십니까? 만약 어떤 분이 오셔갖고 야 내일 말이지 타깃이 급락할 것 같아 네. 라고 얘기하고 35년 만에 급락하고 아마도 파월의 말을 재해석하면서 지수가 5% 이상 빠질 것 같아 가까이 빠질 것 같다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네. 안 믿을 것 같아요. 저는 뭐 듣지도 않죠. 예, 안 들을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안 듣죠. 진짜 일어나면 결과 온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가장 지금 약간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체감을 못 하겠어요. 팬데믹 때는 체감했잖아요. 우리 못 네. 나가니까 주가 빠지는 거 체감했는데 지금은 장 괜찮은데 뭐 실적 괜찮은데 경기 좋은데 주가 빠지니까 여기서 오는 멘탈이 좀 많이 붕괴되는 거 저는 그렇거든요. 너무 네네. 과도하게 네. 선반영되는 그런 시장 많이 빠졌죠. 네. 그리고 많이 빠진 거 맞죠.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정상적인 생활을 갖고 있는데 빠지니까 좀 아쉽죠. 네. 어쨌든 그러면 나중에 또 기회 되면 말씀드리겠는데 네. 여하튼 S&P 500과 다우지수는 2020년 6월 이후 최대폭으로 하락한 것이 오늘 현재 모습이 되겠고요. 이러다 보니 이게 정말 올해 들어서 오늘까지 기록입니다. 오늘까지요. 어제도 아니고 오늘까지 1% 이상 하락한 날이 28번이었어요. 28번. 그러니까 28번이면 이게 어느 정도 수치냐면 2008년 9년 있죠. 네. 같은 기간이요. 같은 기간 아까 한 5개월 정도 됐을 때 4개월 반 5월 18일까 같은 시기에 5월 18일까지 보면 그 당시에 리먼 사태 때 더 이렇게 많이 빠진 적이 있었고요. 그 전에는 비슷한 거가 1930년대입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는 그만큼 변동성이 엄청 컸던 극히 예외적인 일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아쉬움이 있겠고요. 상대적으로 보면 월마트랑 타겟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실 중요한 의미들이 있어요. 주가 결과라만 보면 결과가 많이 빠졌다는 거가 핵심이잖아요. 어저께 같은 경우는 어제 저희가 얘기했을 때가 PB 상품이 많이 팔린다 그랬잖아요. 앵커님 듣고 계세요? 네. PB 상품이라는 거는 이제 똑같은 우유더라도 자체 상표 자체 있는 거. 브랜드. 뭐 월마트가 뭐가 있건 우리나라 이마트 같은 경우면 노브랜드 우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롯데면 롯데 그런 게 있겠죠. 콜라도 무슨 뭐 노브랜드 콜라가 있다면 네, 그런 자체 거가 브랜드. 많이 팔린다 그랬는데요. 오늘도 중요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주가는 이제 떨어졌으니까 속상하지만 오늘 타겟의 CEO하면 상당히 스타성 CEO 아닙니까 부사장님? 네, 그렇죠. 이름은 제가 까먹었지만 이분이 오늘 얘기한 거가 두 가지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작년에 그 월마트랑 똑같습니다. 매출은 다 생각보다 나왔는데 이게 안 나온 거예요 지금요. 근데 문제는 상징적인 의미겠지만 작년에 TV를 사던 사람들이 지금 여행용 캐리어 있죠, 러기지. 그걸 사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사람들이. 근데 비행기가 비싸가지고 또 못 가는데 어쨌든 사긴 사네요. 못 사는 사람이 있지만 네. 다 내고 사고 있으니까 문제죠. 그쵸. 지금 다 가고 있으니까 문제죠. 우리나라 지난 토요일날 일요일날 특히 일요일날 걸 제가 봤더니요. 모든 홈쇼핑 체인문의 거의 80-90%가 해외여행권만 팔았어요. 어. 6시 7시 그때 아마 보신 분 많으실 것 같습니다. 딱 그런 느낌이죠 지금요. 그래서 일부 지금 대도시에서 미국 대도시에서 제가 어저께 채팅창에서 여기 쓴 거 제가 직접 안 봐서 여기 쓰신 걸 보니까 시카고에서 한국 왔다 갔다는 거가 엄청 올라갔고 이거 포기해야 되겠다는 거 어떤 채팅창에 쓰신 분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비싸요. 느낌이라는 거죠. TV를 사던 사람이 여행용 쇼핑을 사고 있다면서 그 가방을 사갔다는 얘기하면서 이분 얘기가 미국인들이 여전히 소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소비를 하는데 문제는 다른 걸 소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요. 근데 TV가 더 비싸지 않나요? 여행용 가방보다? 그래서 TV가 매출이 비싼 것도 줄지 있고 싼 것도 싼 있고 것도 있나요? 러기지 그 가방도 물론 타겟에서는 엄청 비싼 거 그 가방은 팔지는 않겠으나 네. 당연히 이제 약간 다르겠죠. 이게 개념이 다르겠죠. 문제는 다른 걸 소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거. 집보다는 밖에 관련된 소비를 한다. 늘 말씀드리지만 제품이라는 것보다 서비스에 관련된 걸 소비하고 있다는 거죠. 제 말씀은.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 오늘 주가 다 떨어졌죠. 오늘 S&P 500에서 500개 중에서 오른 거 몇 개인지 혹시 아세요? 아까 9개. 네, 9개, 10개밖에 안 되고요. 나스닥 100은 제가 찾아봤더니 3개인가밖에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 다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주가 떨어지면 다 우울하고 반대로 주가 엄청 올라가면 그냥 모든 게 행복할 것 같잖아요. 지금 항상 뭔가 변화의 포인트를 찾아 두셔야 돼요. 오늘
오늘 내일 뭐 일주일 동안 이런 게 영향이 없을 수 있죠. 같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지만 시장에서 항상 올라갈 때도 딴가 뭔가 다른 걸 찾아보시고 떨어질 때도 다른 걸 찾아보셔야 되는데 제 입장에서 보면 명확합니다. 지금요. 어떤 걸 소비하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다 떨어지죠. 다 떨어졌지만 그런 것 좀 느낌을 좀 이해하시라고 말씀드렸고요. 네. 달러 제너럴과 달러 트레이는 뭐 같은 어제 이어서 이틀 연속 떨어졌고요. 아마존도 오늘 떨어졌습니다. 7% 이상 떨어지는 모습 보여줬고요. 코스코는 이제 말씀드렸던 2003년이죠. 덩달아 같이 떨어진 거죠. 근데 코스코도 어떻게 나올지 모르죠. 어떻게 발표 나올지 모르겠지만 코스트 같은 경우에는 매달 실적 발표하는데 이익을 발표 안 하고 매출만 발표하잖아요. 매달 실적 발표하는 거. 미국 그리고 미국 바깥에 전 세계 그리고 온라인 그리고의 매출을 발표하거든요. 매달 발표하는데 이익은 발표 안 하는데 이익이 어느 정도 손해가 날지 모르겠지만 코스트코도 오늘 2003년 이후 최대폭으로 그러니까 두 자릿수로 떨어진 것이 2003년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은 많이 떨어진 것이 코스트코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소비 관련된 종목들이 이렇게 하락한 것은 뭐 영향을 받았다, 타깃이나 월마트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지만 네. 빅테크 종목들의 하락폭도 굉장히 컸거든요. 다 빠졌죠. 다 빠지는 게 많습니다. 애플도 한 6% 떨어지고요. 네. 마이크로소프트도 5% 떨어졌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애플, 마이크로소프트는 돈을 잘 버는 기업이거든요. 그렇지만 오늘 다 빠졌죠. 그래서 오늘은 S&P 중에서 10개 안 되는 종목 올라갔던 거랑 마찬가지로 다 빠졌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관심 있는 것은 돈을 많이 버는 기업을 보셔야 돼요. 지금 시기 특히 이런 시기는 그렇게 보셔야 된다 말씀드리겠고요. 애플 마이크도 떨어졌고요. 오늘 뭐 엔비디아도 떨어지고 AMD도 다시 6% 이상 같이 떨어졌죠. 네. 이것도 다 마찬가지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앞선 코너에서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테슬라죠. 테슬라가 오늘 또 붙었죠. 또 한번요. 오늘 이제 S&P랑 지금 붙으면서 뭐 악마의 화신이네, 뭐 사기꾼이네 하면서 우리가 보통 쓰지 않는 말 있죠. 영화에서나 쓰고 미국에서 시중에서 쓰는 말 정도로 오늘 막 갖다 서로 했죠. 일론 머스크가 대응을 했는데 여하튼 이 S&P 500에 S&P에서 ESG 지수란 게 있어요. 그게 팩트면 있긴 있는데 여기에서 이번에 아웃됐어요. 6.8%가 그러면서 주가는 떨어졌는데 사실 이것만 빠진 게 아니라 많이 빠졌어요. 그런데 오늘 3개월에 한 번씩 쿼터리 분기마다 리밸런스가 하는데 떨어졌는데요. 근데 이유를 갖다 댔습니다. 이유를. 근데 이유는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이거 저 말도 안 된다 그러시기 때문에 이것들은 그냥 쿨하게 그냥 원문을 찾아보시면 돼요. 원문. 그래서 이게 원문입니다. 원문이요. 여기를 쫙 찍으세요. 화면 잡아주시면 Rebalancing Act of the S&P 500 ESG 인덱스라는 거가 S&P의 공식 블로그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유가 나와 있어요. 워낙은 그냥 발표하면서 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거, 그 자기네가 그 성과 이런 게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하도 벌써 자기네가 안 거죠. 엄청 많이 얘기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반응이 있을까 하니까 딴 것도 빠졌어요. 오늘 예를 들어서 무슨 그 쉐브론도 빠지고 저희가 좋아하는 벅제쇼도 빠지고 다 빠졌어요. 빠졌는데 오늘 특히 테슬라에 대해서는 자세히 써놨어요. 테슬라 왜 빠졌느냐를 얘기했는데 인종차별 이런 게 좀 있는 거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종차별이 있건 없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종차별에 대한 이슈를 사람들이 얘기한 거죠. 그게 이제 핵심이 되겠고요. 열악한 근무 조건은 몇 차례 있었잖아요. 그리고 중국에서도 이슈가 있었고 또 하나 이제 많은 분들이 이해가 약간 저도 처음에 이게 뭐야 했던 거가 탄소 감소 전략인데요. 감소 전략인데 오타가 났는데 탄소 감소 정책이 이제 기본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전기차니까 탄소 감소에 좋으니까 이제 ESG에 들어간다고 당연히 생각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다양한 부산물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물건을 만들면 그것들을 예로 들은 거 여기가 한 두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쓰기니 영어로 보면 웨이스트죠. 쓰레기가 나올 거 아닙니까 거기. 그 자동차 공장에 돌리면 그 쓰레기의 처리에 이슈가 있는 겁니다 지금. 그게 두 군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를린이랑 지금 캘리포니아 공장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 이제 그쪽이랑 또 다툼이 있는 모양이에요 지금 현재. 뭐 자세한 건 그 안에 나오는데 그 다툼이 된 게 지금 이슈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에 따른 또 하나의 행동 강령이 한쪽 뭐 그 법적 이슈가 있는 모양이에요. 어떻게 그런 것들에 따라서 자기네 객관적으로 점수화를 하고 있는데 점수하는데 점수에서 떨어졌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떨어졌고요. 어찌되건 떨어졌고 빼냈고 일론 머스크는 그래서 ESG의 지표에 이거에 대해서 뭐 악마의 화신이라든가 한마디로 보면 스캠이라고 스캠이 사기잖아요. 사기꾼들이다 뭐 얘기하면서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뒤에 네. 그 S&P 500 ESG 관련된 그 리밸런싱 된 퍼센테이지가 지금 네, 그래서 나와 그걸 있는데. 제가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캡처 또 씌워도 되고요. 네. 이거 다 아까 보였던 요 화면에서 요 그대로 하면 이게 그 공식 페이지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자세히 보실 수 있어요. 오른쪽은 지금 현재도 리밸런싱 이후에도 10개에 가장 많이 비중이 높은 겁니다. 이렇게 애플, 높은 거. 마이크로소프트. 네, 그럼 어떻게 기본적으로 들어있는데 여기 들어갔더니 이제 빠졌다는 겁니다. 엔비디아, 뭐 프록텐&갬블, 엑선모빌. 여기 보면 오늘 엑선모빌은 들어가 있는데 오늘 쉐브론이 빠졌어요. 왼쪽은 빠진 겁니다. 테슬라 빠지고 벅스에스웨이죠. 벅스에스웨이는 이슈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주주총회 할 때도 ESG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어요. 비판이 있는데 사실 이것도 매년 나오는 이슈인데요. 그때 워런 버핏이 이건 자기네는 투자 회사잖아요. 직접 경영은 자기네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할 역할이 아니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에 대한 비판인데 어찌됐건 뭐 자세한 건 모르겠으나 이건 벅스에서도 빠지고요. 존슨앤슨 빠지고 메타 플랫폼도 빠지고요. 쉐어론 빠지고 등등 빠진 게 있었어요. 엑센추어 빠지고 웰스파고 빠졌는데 여하튼 이게 오늘 팩트입니다. 팩트. 근데 테슬라는 중요하고 이슈가 되니까 사람들이 많이 싸움이라보다는 엄청나게 논쟁이 있었죠. 논쟁도 아니죠. 그냥 자기네 발표했고 일론 머스크가 막 얘기한 거죠. 화냈죠. 네, 일론 머스크 형님이 막 화를 낸 거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럼 이제 이거는 참고적으로 보게 되면 이것도 그 사이트에 있는 건데요. ESG 인덱스의 성과잖아요. 그럼 얼마만큼 이 ESG 인덱스를 쫓아가는 ETF가 많으냐는 건데요. ESG를 추정하는 ETF는 엄청 늘어나고 있는 건 팩트입니다. 팩트인데 물론 S&P 500을 제일 많이 쓰지만 S&P 500뿐만 아니라 블룸버그도 있고요. 월스트리트 저널도 인덱스가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요. ESG 있고 예를 들어서 블랙락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도 개발해서 쓰고 있고 그래서 다 있는데 어찌됐건 이거는 참고적으로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ESG에 대한 인덱스가 S&P 500을 꾸준히 아웃퍼폼했다 할 수는 없어요. 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약간 지고 있어요. 최근에 보면 약간 회사마다 다르지만 그리고 이제 에너지 주식이 워낙 많이 올해 올라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는데 어찌됐건 이거는 하나의 개념적인 의미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많이 올라간다 떨어진다 이런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이고요. ESG 무브먼트에서 이들이 보는 객관적 지표에 의해서 테슬라는 오늘 빠졌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큰 영향을 미쳤고 주가의 하락에 또 하나의 분명히 요인이 있었던 건 분명히 팩트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중요한 거는 이제 어쨌든 빠진 거는 뭐에서 빠지는 안 좋은 거잖아요. 무조건 안 좋은 거죠. 향후 주가에도 더 뭐 매물이나 이런 부담에 대해서 추가적인 하락을 절대 플러스 요인은 아니라 마이너스 요인인데 마이너스 요인이 생각만큼 엄청 그것 때문에 크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셔야 되겠고 다만 S&P 500이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S&P 500이 그렇게 발표하면 블룸버그도 그런 걸 발표하고 말씀드렸다시피 월스트리트 저널도 발표하는데 거기에 영향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렇게 조금은 좀 마이너스 나는 건 불가피하겠죠. 그렇지만 이것까지 엄청나게 떨어진다 보다 보면 마이너스 플러스 요인은 절대 있을 수 없고요. 뭐 일정 수는 마이너스 요인이 있겠죠. 다만 그것 때문에 얼마만큼 돈이 빠진다 이거는 계산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테슬라 이야기가 최근에 사실 뭐 좋은 이야기들이 좀 많아야 되는데 네. 뭐 공장 이슈를 비롯해서 이렇게 인덱스 안에서도 또 빠지고 또 트위터 관련된 이슈로 또 수장에 관련된 이슈까지 자꾸 겹쳐져서 주가가 좀 오를 만한 그런 좋은 이야기들이 들리지 않아서 좀 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부디 뭐 매물에 대한 부담감은 좀 없기를 바라보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월가의 소식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미국 시장 쭉 정리하면서 굉장히 많이 스트레스를 받으셨을 텐데 이제 곧 1시간 반 정도 뒤에 시작되는 국내 증시도 이 여파를 고스란히 받게 될 것 같아서 쉽지 않은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목요일은 또 피로감도 굉장히 또 많은 네, 하루잖아요. 극대화되죠. 네. 네. 우리 시청자분들 부디 이제 건강 해치지 않는 그런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어김없이 내일도 오전 6시 30분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